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 좋지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오늘도 가슴 뻥 뚫리게 웃는 건강한 한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하는 오가닉 토크 트리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잘 살길 빌었건만. 저를 데려가야 싸웁니다. 야야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아픈 게 너무 싫은데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미모의 개그우먼 정우승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공개 클리닉이 네. 개그맨 세상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그 서지호 씨랑 굉장히 친한 동생 언니 이렇게 지냈는데 여기 공클만 갔다 오면 애가 그냥 생기가 싹 도는 게 비결이 뭐냐 물었죠. 그래서 좋은 건 함께 나누자고 제가 오늘은 이걸 대신 왔습니다. 네. 그래. 지호 씨가 항상 이 건강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게 정은 씨였구나.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선배님. 야, 근데 이걸 쓰리샷으로 딱 잡으니까 네. 상당히 좀 이상하네. 나는 이름표도 뭐 파란색인데 개그맨이라고 빨갛게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네, 여기 V라인 한번 야. 해볼까요? 이렇게 셋이서 하나, 둘, 셋. 앙. 아무리 저래도요, 두 사람 몸무게 합쳐도 저 안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딱 밀고 나갑니다. 아니 예? 그 사이에 더 찌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맞죠? 왜 이래요? 네, 공개클리닉 웰 오늘도 이렇게 유쾌하게 시작해 봅니다. 1분 건강톡 먼저 보시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접종 완료 3개월 후에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성인 약 7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화이자는 78%, 아스트라제네카는 61%의 예방 효과를 보이지만 4, 5개월 후에는 두 백신의 효과가 비슷해진다고 하네요. 갑상선암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으로 시행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 요법이 폐경 여성 환자들의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요추 부위와 대퇴골 부위의 골밀도가 낮아진다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동일 연령 남성 환자와 비교해 골밀도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화이자 백신 1차를 맞고 심하게 아팠다면 과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치유되며 항체가 생긴 몸에 백신이 다시 주입되면서 면역 반응이 크게 나타난 거라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2차 접종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나 2차 끝났어.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유, 근데 그래도 이제 마스크는 쭉 계속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갑상선암이 좀 치료가 쉬운 암이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거 잘못되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이 갑상선 잘 관리를 해야 할 질환 같죠.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사건법 제46조의 의거. 나 목소리 왜 이렇게 갈라지니? 도덕적 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덕분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검사 결과가 좀 TSH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좀 높아요. 그게 높으면은 갑상선 기능저. 결코 가볍지 않은 병 갑상선. 흔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데 방치하면 다 잃는 갑상선암의 모든 걸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갑상선 관련 질환입니다. 갑상선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다들 뭐 여기 괜찮으시죠? 갑상선?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는데 이거 갑상선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제 후배님 그게 봐봐봐. 없으면 큰일 아닙니까, 영민 씨는? 이거는 아무것도 밑에 놈들 위에까지 아니에요.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맞아. 이게 없으면 진짜 내시 목소리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려면 여기가 볼록하게 이렇게 부어 올라야 돼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 갑상선 평소에도 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두려운 분들도 더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시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형신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바로 그 갑상선 암을 그렇게 잘 고치신다는 이영신 교수님 맞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이비인후과의 이제 귀, 코, 목 중에 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갑상선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을 착한 암이다 이렇게 말씀하던데 그건 이제 치료가 잘 된다 이런 뜻인 건가요? 아, 근데 뭐 착한 암이랄 게 있겠습니까? 제가 듣기엔 또 까다롭다던데. 맞죠? 까다로운 암일지 진짜 착한 암일지 궁금하실 텐데 교수님의 하루를 먼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 야 교수님이시네. 출근하셨나 보네. 지난주 수술하시고 처음 오시는 분인데 드물게 갑상선에서 신경 종양이 나왔단 말이지. 이야, 전문가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러시네. 근데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목 수술 중에 이제 오래 하는 수술들이 많고 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디스크가 조금 터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앉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뭐 술, 담배 이런 건 안 하지만 이제 자세나 식생활 이런 것들이 좀 규칙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잘 많으십니다. 오늘 이제 외래 진료 보실 분들이 적지 않은데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를 외래에서 일일이 다 찾아보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환자분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해서 검사 결과를 제가 미리 체크해 놓고 가서 결과와 요약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도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전체 진료 시간도 적고 우리 간호사분들도 제 시간에 점심을 좀 먹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4시간을 줄이는 배려 멋집니다. 이제 병동에 회진하러 갈 겁니다. 동훈아 지금 회진 갈게. 응. 뮤코자가 이제 부어 있으니까 드레인이 안 되니까 자꾸 아스피레이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디지즈하고 뭐 프로그레션하고 아니는 아니고 이거 그냥 RP 프라이머리 사이트는 괜찮거든. 저희 종양내과 교수님인데 저희가 이제 두경부암 환자분들도 많거든요. 후두암이나 뭐 구강암이나 같이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담당해 주시고 이제 같이 이렇게 컨퍼런스도 자주 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네. 봅시다. 이동수님 스테이지 4A, N1B, N0, 스테이지 3로 토탈 MRND 하시고 POD 12일차시고 JP 20 정도 어제도 20 정도 나왔어요. JP 스타트는 특별한 경험 없습니다. 이분이 사실 수술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인데 위아래 이렇게 있으면 인터널 저글러 베인이 있으면은 여기를 자르면은 여기 두 번을 잡잖아, 그렇지? 두 번을 잡아서 남는 쪽은 타이하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 수철 나게셔. 그래서 이거는 전문의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항상 기억해놓고 실제로 고무 튜브 놔두고 찝어보고 해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2차 시험에. 그래서 자 이제 갑시다. 자 이제 회진 돌 거니까 회진 알림을 하겠습니다. 이제 입원하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회진 돌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야,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환자분들한테는 회진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좀 보겠습니다. 좀 어떠세요? 뒤쪽이 조금 불편했던 건 좀 괜찮아지셨어요? 머리가 뒤쪽이. 예, 이게 오랫동안 눌러져 있다가 그래서 그런데 점차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 좋아질 거고. 다행히 좀 목 부은 것도 없고요. 색깔도 깨끗하고 양이 한 20cc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보고 양이 더 늘지 않으면 뽑으려고 합니다. 뽑고 나면 이제 대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내보시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처음 봤을 때 이제 CT 보고 걱정을 좀 많이 했잖아요. 혈관도 침범이 돼 있고 근육도 침범이 돼 있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보시기와는 다르게 연세도 높으신데 그래도 워낙 체력이 좋으시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네. 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좀 목 디스크가 있으셔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목 뻐근하신 건 좀 어때요? 이것도 지금 많이 풀렸어요. 많이 이제 풀렸고. 통증이기도 하고. 그래서 뒤로 이렇게 제끼지만 않으시면 가볍게 이렇게 돌리거나 그다음에 어깨도 이렇게 수술하실 때 보면 이렇게 눌려지거든요.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돌리셔서 운동하시고 하시면 돼요. 성형외과에서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고요. 붓기도 없으시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실밥 뽑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쉬세요. 네. 환자분 웃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근데 당첨 딱 갑상선이 뭐냐 딱 물어보면 별실히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 그래서 오늘 갑상선 이게 대체 뭡니까? 네,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에너지를 만들고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과해도탈, 부족해도탈인데 과할 때를 항진증, 부족할 때를 저하증이라고 하고요. 이 갑상선에도 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 중에 약 5에서 10% 정도가 암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갑상선 암이 생겼다 해도 좀 완치율이 높다로 알고 있어서 좀 치료가 좀 쉽지 않나요? 네, 암의 크기가 1cm 이하이고 주변 장기의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는 수술을 잘 하면 재발률이 1~2%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착한 암이다, 순한 암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발견될 때부터 주변 조직으로 침범이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는 재발률이 4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으로 숨지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은 매우 높은 암이라고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저 사진은 뭡니까? 네, 사실 이제 이분은 사실 우리가 순환암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좌측에 이 갑상선 암이 있고 그것이 전이가 된 큰 덩어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혈관도 침범이 돼 있고 주변 조직으로 많이 침투가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술 시간도 꽤 길고 수술 이후에 치료도 필요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게 저 정도로 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목을 만졌을 때 만져지는 정도죠? 충분히 만져지죠. 네, 저 정도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만져져서 오시고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빨리, 조금 둔하신 분들은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수술하신 지 이제 거의 만 2년 조금 넘었다 그죠?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CT도 다 괜찮아요. CT도 다 깨끗하시고 목이랑 가슴 다 찍으셨잖아요. 다 깨끗하시고 피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좀 올라가 있어요. 최근에 좀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살이 좀 빠지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살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네네. 먹고 나면 또 먹고
식욕이 좀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체중이 안 늘었죠. 그죠? 그래서 혹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건요?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민해지거나 이런 것도 특별히 없고요. 더위를 많이 타거나 이러지도 않고.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범위에서 조금 오버가 돼 있어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생각이 돼요. 이거는 갑상선 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분비내과 진료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일 맞다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개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내 몸에 있는 이 항체 면역 세포들이 면역 인자들이 갑상선을 마치 적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일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가슴이 뭐 두근거리기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니까 살도 자꾸 빠지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보다는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잘 보시는 내분비내과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시면 좀 보고 가실 수 있도록 거기서 진료를 받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요. 네, 하여튼 2년이 잘 지나갔고요. 내년에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크게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니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어떠세요? 피부는 그날 다르고. 그날. 그래서 이제 갑상선 수술 하신 분들은 보면 다 떼신 분들은 전절 째수를 하신 분들은 더 하고요. 어쨌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반밖에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내 몸이 필요할 때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갑상선 호르몬이 결국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다, 뭐 이게 낮에 많이 졸린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날 보면 다 괜찮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피 검사 할 건데 피 검사에서 호르몬의 수치가 혹시나 조금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래서 수치를 우리가 보통은 초반에 이제 한 달째 오늘 검사를 하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6개월, 그래도 괜찮으면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내 몸에 온 변화에 대해서 조금씩 적응해 가는 단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암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로봇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여기 주름선에 한 6cm 정도의 절개를 넣거든요. 네,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뒤쪽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볼까요? 예. 그래서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붙이는 게 도움이 된대요. 그냥 이왕이면 이제 흉터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이고, 결국은 두꺼워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피부 자체가 앞쪽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흉터도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올라온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뭐냐면 흉터가 이렇게 융기되는 경우에 그게 제일 보기 싫거든요. 그렇진 않고 평평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관리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헤어라인이라서 머리카락이 다 덮여서 나중에는 거의 티가 안 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쪽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각이 조금 무딘 거는 제 경험으로는 거의 다 이제 1년 정도, 1년에 거쳐서 서서히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해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저위험군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자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6개월 뒤에 혈압 검사하고 초음파 보고 문제 없으면은 그 뒤로는 그냥 1년 단위로 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불편한 거 있으면 그때 와서 검사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걱정 많으셨을 텐데 마음 편해지셨겠어요. 야,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어디가 어떻게 안 좋다는 겁니까?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호르몬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만들어서 생기는 질환 상태를 말하고요. 저하증은 반대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 항진증은 주로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 생깁니다. 이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적처럼 갑상선을 공격을 하고 자꾸 명령을 내려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저하증은 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갑상선 세포에 염증이 생겨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어쩐지 똑같은 갑상선 질환인데 말이지 어떤 사람은 살이 쏙 빠지다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살이 많이 찐다 크고 이 정상이 제각각이더만 맞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딱 그거네. 그러면 이 다 갑상선 질환의 종류가 이렇게 다 달라서 이제 그렇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진짜 알아봐야겠다. 좋아. 갑상선 질환의 이 종류별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건 저하증이고 어떤 건 항진증인지 증상이 좀 달라서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능 항진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위를 못 참아요. 첫 번째 증상이 나왔고요. 근데 올여름에 더워도 너무 덥던데. 네. 다 그럼 똑같아. 체중이 빠져요. 여기서 좀 안심하게 되는 분들이 어, 있죠. 나는 아니구나. 고인범 선생님 돌아본 적이 다들 별로 표정이 없어요. 밝아져. 저라든지. 네. 이어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 두근거려요. 왜요? 네?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데. 항진증은 죄지은 아니길 거 아니에요? 바라면서. 아니 나막 여자분들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너무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아직 청춘이신가요? 조금은 좀 두근거려 주세요. 조금 네.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예민해요. 예민해져요. 예. 그리고 피로감을 피로감을 느껴요. 느껴요가 저는 체중이 뽑혔어요. 빠져요 빼고는 다 해당되는데요. 우리 뭐 정은숙님처럼 한 가지만 빼고. 체중 변화만 없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원래 성격이 좀 예민하신 건가요? 아니면 갱년기가 가까운 건가요? 네, 뭐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냥 혈액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걱정하지 말고 일단 검사를 목에 검사 잡히는 한번 건 받아보시면 없잖아요. 돼요. 없네요. 네. 이런 거랑 목에 잡히는 거랑도 연관이 있을까요? 기능에 항진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레이브스 병은 이렇게 갑상선이 커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명령을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시키니까 세포들이 조직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이 커져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피검사. 근데 이런 질문 괜찮을지 모르지만 기능 저하증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 우리 일반적으로 살 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항진증처럼 호르몬을 좀 많이 분비하게 하면 내가 뜯으면 싹 살 빠지겠네. 그러다가 또 탁 닫아보면 되고 이런 약은 없는가요? 근데 한때 그런 것을 활용을 했던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로 다이어트에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기능 항진이라는 것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결국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골대사가 많아져서 골다공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탄 대실이네. 네, 의학적으로는 권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 아니 이래 되면 그 살 빼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역시 나는 이게 공격형이 왜 이래 나와야 될 인물이야. 네. 나 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야 나는 없어서는 안 되겠네. 그냥 살 빼지 마세요. 네, 위험해.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운동으로, 이렇게 운동으로. 위험해요. 네, 저하증의 증상들을 보겠습니다. 조금 상반되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추위를 잘 타요. 잘 붓고 살이 쪄요. 맞아요. 정답! 잘 고인범! 예. 아 퀴즈 아니구나. 네, 땡입니다. 어머, 피부가 어떡해. 건조해요. 머리카락 빠져요. 머리카락까지 빠지고 어머. 피로감을 느끼고요. 선생님 저는 요런 증상들이 항진증도 저하증이군요. 있고 기능 저하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항진도 한가요? 있고 저하도 하고 다 될 수 있나요? 내일 바로 입원하셔야 되겠네. 피검사 진짜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면 네. 내가 다 그 질환인 것 같고 맞아. 그 문제인 것 같고 그렇거든요. 가면법 내가 수술하는 네, 거.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아주 그냥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검사부터 하라. 그럼요. 그러면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제가 행사 MC를 하면은 2시간, 3시간에도 카랑카랑하게 이 목소리가 끝까지 가요. 근데 노래는 2곡 하면 쉬어요. 아 맞아 그런 경우 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잠옷 사용합니까? 오늘의 주제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성대가 쉽게 붓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음으로 올라가거나 하면 성대가 붓게 되면 이제 부은 상태에서는 고음이 잘 안 올라갑니다. 성대에 접촉이 안 된다든지 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진동. 네, 그거는 나중에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내시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예. 야, 이비인후과 의사님들은 바이브레이션을 자동으로 컨트롤하겠네요. 성대의 구조를 알고 있어서. 네, 다들 뭐 여기는 사실 성대가 특출난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걱정은 없어요, 그죠? 네. 다들 뭐 건강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또 레벨 올라갔다고 돈 벌어야겠다. 그냥 다음 영상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수술 환자. 라이트 로베토미. CNB를 2.2cm, 3cm. 반대쪽은 비나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로우 서스피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2cm 이상인 경우는 FNAB를 리코멘드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AUS가 나왔고, 사실 이제 3cm이면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좀 마르신 분들은 보이게 되고, 이제 최근에 그 논문을 보니까 이제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정도의 갑상선 종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근데 그 연구에서는 한 2.5cm. 2.5cm 넘으니까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더라. 그러니까 환자분한테도 이제 RF를 할지 아니면 수술할지 의논을 했었고, 환자분들이 수술을 원하셔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고, 반대쪽 왼쪽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CT 보면 좀 크지만 그렇게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사실 이제 외래 진료 시간에 우리가 환자분들의 CT나 초음파를 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좀 차분하게 영상들을 보고 환자분들의 조직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봅니다. 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도 피교육자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네. 잘 가르쳐 주시나요?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굉장히 열정이 좀 많으시고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시는 그런 당연한 경험이 좀 있으셔서 여러 가지 좀 팁을 좀 많이 배우는 준비됐는지 그 다다음 달에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곧 새신랑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우리 병원 최고의 몸짱. 과의 이미지가 좋아지죠. 산뜻해지죠. 네, 이제 수술실이고요. 오늘 오른쪽에 큰 혹이 있는 갑상 종양 환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촬영이 안 되죠. 피부 전극 보여요? 네,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이 피부 전극을 이 후두의 바깥쪽에 부착을 하게 되면 비슷하게 성대 신경을 자극했을 때 안전하게 신경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피부 전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칼 주세요. 네, 마지막 생이 시작합니다. 목의 정중앙에 한 5, 6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열어서 이제 갑상선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갑상선의 중앙 부분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큰 혹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잡아당기고 있어요. 캡슐 디셉션 좀 합시다. 라이딩 끝. 풀어보주세요. 여기 이제 신경 자극기인데요. 신경을 자극해서 성대까지 잘 신경이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신경이 저 안쪽에 밀려있네. 지금 2고 330 1로 낮춰주세요. 1. 지금 이 수치가 400이 중요한 이유가 원래 지금 혹이 지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면서 부지부식간에 이제 신경을 당길 수가 있거든요. 신경이 당겨지면 일시적으로나마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방금 보셨던 전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신경에 좀 자극을 주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려면 그때그때 신경을 자극시켜 보면 됩니다. 저렇게 해서 성대가 마비되는 걸 방지하는구나. 첨단 의술 정말 놀랍습니다. 쥐어지지 않게. 우리 자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이거 위아래를 합하면은 거의 한 5cm 가까이 두 동강인데 5cm 가까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네요. 네. 그러면 수술 이 중간에 이제 이 신경 아까 그런 자극을 계속 일하는 방법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이 성대가 이렇게 마비되지 않고 잘 좋아지는 그런 경우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이 갑상선 뒤쪽으로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수술 중에 손상을 받게 되면 성대 마비가 발생합니다. 네. 성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대가 잘 안 다치기 때문에 쉰 소리가 나요. 쉰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성대 사이로 이제 물 같은 것들이 새서 사례가 걸리는 문제가 생기죠. 저게 지금 성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왼쪽은 움직이는데 안 붙네. 오른쪽이 어머머머. 안 움직이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성대 마비 상태고 이런 아이고. 경우에 환자분의 아우. 목소리가 상당히 불편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우, 속상해라. 그래서 앞에 보셨던 방법으로 저희가 신경을 정말 정성스럽게 네. 신경에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갑상선 절제 하시랴 또 성대도 안 다치게 신경도 안 다치게 하랴 정말 수술하실 때 고도의 집중을 발휘하실 텐데 그 수술이 잘 됐으니까 근데 암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럼 갑상선이 끝나야 되는데 왜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갑상선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잘 받으면 재발률이 1~2%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것의 어떤 특성상 이 암이 갑상선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이미 흘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단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발견되면 그것을 우리가 재발이라고 아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재발을 하더라도 잘 치료를 하면 안전하게 잘 제거가 되긴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경과가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진행이 많이 되었던 분들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재발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 재발 안 하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네. 네, 뭐 특별한 재발을 막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첫 진단 시에 병의 상태, 병의 어떤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초기에 재발을 발견하면 어렵지 않게 큰 문제 없이 재발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드물지만 제 환자들 중에서도 10년, 15년 뒤에 이전에 수술을 받고 재발을 해서 수술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과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늘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네, 뜻이네요. 신경에 신경을 써야 재발 안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잘했어. 네. 아, 이 희극인들끼리 역시 상호의 관계가 돈독해, 그죠? 네. 이게 갑상선이 호르몬을 관장하는 장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호르몬 관련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게 아주 특별한 치료는 아니고요. 어차피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 호르몬을 보충을 받게 되는데 그 보충받는 호르몬을 충분하게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피드백 작용을 해서 호르몬이 많아지면 뇌에서 호르몬 많구나. 갑상선 일 그만 시켜라고 해서 자극하는 호르몬, 아까 TSH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TSH가 줄어들거든요. 이 TSH는 근데 암을 자극하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충분히 들여서 TSH를 낮추면 암도 억제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실제로 입증이 된 그런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을 너무 과하게 들이다 보면 이제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서는 골다공증이 발생하거나 또 아까 기능 항진에 나왔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상의 어떤 불편함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수술을 할 때 이분은 재발의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에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두고 이제 뭐 착한 암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삶의 질을 참 크게 좌우하는 질환임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 휴게실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고 이제 수술 끝나고 와서 좀 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재충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치 봐요. 여기는 오션뷰네, 오션뷰. 네, 송도 바닷가입니다. 좋네요. 제일 스스로가 제일 행복한 시간.
몸도 좀 뻐근하고 막 피곤하고 이런데 커피 딱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저한테도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었으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쉬운다고. 이제 갑상선에 있는 혹을 주변의 근육을 조금 침범해서 근육 포함해서 제거를 깨끗하게 했고요. 신경이 있으면은 임파선이 신경 밑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안 보면은 이제 놓칠 수도 있는 위치였는데 우리가 CT를 통해서 수술 전에 봤기 때문에 그걸 다행히 잘 찾아가지고 신경이랑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서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경하고 종양이 조금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젊으시고 목소리를 아주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쉐이빙이라고 해서 그 임파선 종양하고 신경 사이 공간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아주 면도날처럼 이렇게 쉐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종양을 안전하게 다 뗐고요. 이제 나쁜 세포들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회복하시면 동요원소 치료라는 거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이 잘 살아있는지를 확인했거든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배까지 수술한다고 힘들었죠. 배는 안 아파요? 괜찮아요. 손발 저린 건 없어요? 다행이네. 그래, 고생했어. 오늘 푹 쉬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예, 앉으십시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예, 지금 이 걷는 것도 아주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네. 이 목소리라든지. 네. 이 목을 삼키는 게 아주 편해지고. 아, 다행입니다. 우리 임파선이 양쪽에 이제 전이가 있어서 하루에 좀 큰 수술을 받으셔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펴고 하고 올리고 하는 데는 지장 없으시다 그죠? 예. 좋습니다. 다 좋으시고 지금 배관으로 나오는 색깔도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거든요.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수술 네. 잘 해주셨다고.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게 아니. 장시간 동안 이렇게 네. 수술해주셔서 아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하는 일이고요. 어쨌든 잘 회복하셔서 저희도 기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 튜버 사이즈가 2cm 이하인 사람이 더 많았고 이제 B는 다르게 2cm보다 큰 종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두 군의 어떤 환자를 비교를 할 때는 비슷한 조건에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이즈에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또 그 다음 볼까요? 이 갑상선 유두암이 이 성대신경만 침범했을 때는 쉐이빙 테크닉으로만 해도 환자들이 큰 문제가 없으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 주변에 조금 종양을 남겨놓더라도 신경 기능을 보존하면 환자분이 목소리가 쉬는 합병증을 갖지 않고 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동요소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10년까지 봤는데 수술실 다시 들어가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해. 네. 이거 끄고 가자. 응.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 청소년 때 중학교 때 수술을 받아서 소아들도 갑상선암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 친구는 이제 사회복지를 해서 자기가 큰 수술을 받고 힘들었지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이제는 얘한테 말을 놔야 되나 중학교 때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오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어떤 한 인격체로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한 인간으로서 제가 좀 잘 섬기고 보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하시네요. 야, 진짜 안 쓸 수가 없어. 야, 이런 연구가 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갑상선 관련 질환들,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정복이 되겠죠? 이미 됐나요?
네, 뭐 언젠간 정복이 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좀 있고요. 이 갑상선 암이든 모든 암에서 예방이 가장 좋은데 이 갑상선 암에는 특별한 예방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갑상선 암이 비교적 천천히 자라고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과연 조기 검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갑상선 암 환자들을 수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행되고 힘든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적어도 목에 어떤 혹이 만져지거나 네. 모관이 많이 오랫동안 불편하시거나 또는 목소리가 변하거나 이럴 때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피 검사나 초음파 검사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선생님 그 음식이요. 이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은 가려야 할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 미역도 먹지 마라, 우유도 먹지 마라, 이렇게 되게 많은데 못 먹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 근데 준비를 잘하세요.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지 않죠. 네, 직접 맞추셔야 됩니다. 그 질문 헛가진가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헛가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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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 질환에 관한 참 그 소문들이 많죠. 진짜 믿어도 되는지.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미역을 먹으면. 들어봤어요. 그죠? 네. 자, 지금부터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딱 그 문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갑상선 질환자는 미역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분이 하나, 둘, 셋. 두 분이 먼저. 따로따로 들어요? 아니, 그렇게. 저는 옴니. 저도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역을 먹으면 안 된다. 나는 X. X? 어. 미역에 있는 왜요? 기장사십니까? 요오드가 안 좋대요. 기장에 땀 맞으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미역을 너무 좋아하시는 건가? 기장에 땅은 없고 기장 앞에 바다가 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다시 또 바꿔. 아기 낳고 미역국 먹어야 되는데 그럼. 또 산모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그래, 잘 바꿔볼게요. 바꾸고. 예. 자, 영민 씨, 다시 약 할 말 있으면 해봐봐. 후배님 버텨. 빨리 해봐. 나는 소신 있게 버텨. 가겠습니다. 기장 사람한테 혼나고 싶어. 우리가 혼날 테니까 버텨. 쫄지 마! 소신 있게. 네, 소신. 빨리 나와서 많이 드시라고. 그래, 흔들지 마세요. 네, 너무 흔들려요. 과연 정답은요? 네, 저도 그 미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아닌가 봐. 좋아하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저도 미역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아, 많이 네. 먹어도 돼요? 네. 뭐 저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미역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갑상선에는 요드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미역에 요오드가 그럼요. 많죠? 네. 그래서 오. 이제 대표적으로 미역, 다시마, 김 이런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없으면 국은 그렇죠. 맛은 어떻게 그래요. 되고 네. 밥은 뭐에 싸먹고 네. 그죠? 좀 많이 먹어야 되네, 요도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요드가 갑상선에 흡수가 돼서 호르몬으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흡수가 많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많이 먹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배설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쓰고 배설이 되기 때문에 대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크게 영향이 없어요. 네, 그렇게 주장한 연구들이 사실 몇 개 있기는 해요, 논문들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 한 가지 갑상선 암 수술을 전절제술, 갑상선을 다 떼신 분들은 수술 후에 동위원소 치료라는 걸 받아요. 다른 말로는 방사성 요드 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숨어 있는 암세포들까지 다 파괴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근데 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치료 전에는 일절 이런 해조류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드시면 안 되고, 이걸 드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요드가 이미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주는 요드가 암세포로 침투를 못 해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말이 보시면 나올 됩니다. 만도 했긴 그래. 했네요. 좀 듣기는 들었네. 네. 그래도 또 어른이 이야기하고 이러면 픽 돌리고 이럴 줄 알아야 돼. 전 돌렸자야. 그래요. 네. 기장미역 화이팅! 야, 정답을 읽고 민심을 얻었네요. 과연 누가 승자인가?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 환자는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 근데 유방암으로 한 번 고생했는데 이게 또 갑상선암까지 고생하면 이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하네요. 정답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또 아이라. 이렇게 또 갈리네요. 네. 또 아이라노. 유방암 환자가 가까워, 그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좀 연관이 거리상 제일 가까운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그 혈액을 타고 임파를 탄다는 말을 하셨거든. 네. 근데 임파는요 유방 쪽으로하고는 전혀 관계 없거든. 내가 쭉 봐봤지만. 임파선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바로 근처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곳에 있고. 그래서 네. 자, 살살 돌아가는 흔들린다. 정답 네. 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안타깝게도 O가 맞습니다. 네. 이게 맞았다고. 언제 바꾸셨어요? 잠깐만. 이게 맞았다고 좋아할 일이 네. 아니에요. 딱 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혹시 저희가 한 추측 중에 좀 정답이랑 그래, 근접한 게 있을까요? 조금 벗어가는 부분이 좀 많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일단은 가면 된다고 뭐 어떻게든 정답을 맞추긴 했네요. 하지만 또 정답을 맞추셨고요. 갑상선암과 유방암은 어떤 세포 조직 자체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서 갑상선암으로 경과 관찰하던 분들이 유방암 발견율이 2배 이상 높더라. 정상 인구에 비해서 반대의 경우도 역시 2배 이상 많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게 둘 다 거의 여성암 1, 2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공통적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둘 다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위험 인자가 있지 않느냐, 또는 어떤 공통적인 유전자 변이라든지 환자분들의 어떤 식생활,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배면 이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사실이었네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놓쳤네. 이 뚜렷한 예방법이 아직 없다고 하시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시청자분들께 우리 갑상선의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갑상선 기능 장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떨 때가 항진이고 어떨 때가 저하이고 이럴 때는 내가 피 검사,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뭐 착한 암이다, 느림보암이다 말들이 많지만 사실 이제 진단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 아까 보신 대로 신경이나 또 부갑상선 또는 피부의 흉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고 하시면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이렇게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짜 건강 정보 모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